띄워드린 게 사업 설명회예요. 사업 설명회, 쇼더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쇼더 플랜, 말 그대로 계획을 보여주는 이런 사업 설명을 얘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사업 설명회,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은 고객을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즉 사업 설명회는 프레젠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회의 목표, 프레젠테이션, 쇼더 플랜의 목표는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이 소통의 목적은 뭐냐? 전달 내용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 뭘 행동하게 하느냐? 우리의 아실리에 대한 제품을 기억하게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우리 사업 설명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사업 설명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 번의 사업 설명을 할 텐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1대1 미팅 또는 2대1 미팅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세 번째가 홈 미팅, 셀 미팅, 홈 파티라는 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기초 사업 설명회입니다. 즉 1대1 미팅, 2대1 미팅은 당신의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이 기회에 제품에 대해 이 기회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신규 사업자에게 우리가 1대1, 2대1 미팅을 합니다. 자, 먼저 1대1 미팅, 2대1 미팅을 할 때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이야기와 여러분이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 예상 고객에 대한 긴박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이 글자로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달을 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이미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친밀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해진 다음에 일을 해야지 친해진다 안 다음에 막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들이대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은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 아실리를 고객을 제가 지금 5회차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전반, 오후반에서 60명씩 5회차를 만났는데 아직까지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근데 그 한 분도 너무 DID를 해요.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님 저희 아실리 사업해요 그러면은 제가 할까요? 안 해요. 그죠? 먼저 친해진 다음에 저랑 친밀감을 형성해야 다음에 아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는 게 좋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진실된 이야기의 가장 전달력이 좋은 거는 내 이야기예요. My story예요. 좀 전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경험했고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뭐가 좋아졌고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My story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일 전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대더라, 뭐가 좋대더라라는 건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안 쓰면서, 나는 안 하면서 너 이거 해 등 떠미는 거죠. 그거는 뭔가 PT는 잘할 수 있지만 설득력, 공감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1대1, 2대1 미팅을 할 때 반드시 넣어가야 될 이야기는 My story, 내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 우리 제품에 대한 이야기, 수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실리에 대한 회사의 방향성이 뭔지, 앞으로 아실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사회 기여도를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고객에게,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말 툭 쳤을 때 한국말, 베트남말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당이에요. 어떤 분들은 수당에 대해서 못 풀어갖고 자꾸 스폰서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가세요. 그럼 안 됩니다. 내 수당입니다. 그리고 그걸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나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분을 파트너로 이제 제안을 하는데, 내가 사업 수당 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상위 스폰서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물론 조직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스폰서가 설명하는 거랑 내가 모르고 설명하는 거랑 알까요 모를까요 상대방이? 다 알아차려요. 아, 이 사람 잘 모르네.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랑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이 프로젝트 내용이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위기감 조성 무슨 얘기냐? 이제 당신이 이 상황으로 계속 사업을 살아갔을 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코로나 사태 이야기, 명예퇴직 이야기, 나이 이야기, 황혼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네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위기감을 이야기해줘야, 조성해줘야 상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너한테 제품 제안해서 수당 몇 푼 발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더 나은 삶을 공유하기 위한, 더 좋은 삶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다라는 그런 공감대, 내 믿음을 철저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뭔가 나한테 물건을 팔려는 세일즈맨으로 접근을 하느냐, 뭔가 나를 도와주려는 컨설턴트로 나한테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도와줘. 컨설턴트가 돼야 됩니다. 컨설턴트가 돼서 더 나은 삶으로 방향성을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제품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1대1 미팅, 2대1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셀 미팅, 홈 미팅 또는 홈 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홈 미팅 먼저 알아볼게요. 홈 미팅은요, 사업 설명회를 가까운 지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미팅이에요.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본사 가서 하면 되게 좋겠지만, 본사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와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엔 약속 잡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약속할 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본사 가서 사업 설명회 듣자 그러면은 처음에 오케이 그래 가자라고 대답은 해요. 근데 막상 전날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막상 내일 가려니까 또 이게 가야 되나 엄두가 잘 안 나서 당사자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전주면 전주, 뭐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규모 미팅을 홈 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형제 라인이나 전체 파트너들의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 설명회, 소규모 사업 설명회를 홈 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조그만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카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홈 미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2주 전에 미리 미팅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꽤 여러분들이 하는 꽤 큰 행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사업 설명회를 내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회사에서 100명이 모이는 걸 나는 한 5명을 모아놓고 한다. 이 정도로 규모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2주 전에 날짜를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꼭 2배수를 초대를 하세요. 내가 여기 10명을 앉혀놓고 사업 설명회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20명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막상 당일날 10명도 안 와요. 20명 정도를 초대를 해야 5명, 8명 요 정도 와요. 근데 10명 초대하잖아요. 어떻게 몇 명 와요? 3명, 4명 와요. 거의 2배수 이상. 그 다음에 내가 10명, 그러니까 20명을 초대를 해서 10명이 목표입니다. 그럼 자리를 몇 개 놔야 될까요? 한 17개 정도만 놓으세요. 적게 놓으세요. 좀 부족하게 놓으세요. 20개를 배치해 놓잖아요. 그럼 자리가 휑하니 비어요. 그럼 그것도 좀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적은 수로 놓고 나중에 의자를 더 갖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게 자리를 배치하는 게 좋아요. 혹시 집에서 한다면 아이들이냐 애완동물 같은 건 미리 좀 조치를 취하시고 미리 갖다 놓고, 뭐 갑자기 애가 운다거나 개가 와서 짖는다거나 그러지 않게. 물론 사무실에서 할 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치를 하고, 복장 뭘로 해요? 정장입니다. 설명 끝난 다음에, 사업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꼭 Q&A,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홈 미팅을 할 때 다과를 미리 내놓지 마세요. 다과는 끝난 다음에. 다과, 과자, 과일 뭐 이런 것들. 시작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음료만. 여기 과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설명하다가 자꾸 이렇게 바시락바시락거리고 막 먹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한 우리가 5명, 10명 요 정도 진행을 하면은
다 소개를 시키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뻘쭘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소개를 해서 청중들끼리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친하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어떤 참석자가 어떻게 오고 이 사람은 사용자고 이 사람은 사업자고 이 사람은 제품을 얼마에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저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미팅을 해야 될지를 미리 작전을 다 짜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전화벨, 시간, 이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홈 파티라고 있어요. 그쵸? 들어보셨나요? 네. 홈 파티는 뭐예요? 음식을 시켰고. 그쵸? 아까 홈 미팅은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라면 홈 파티는 그냥 제품을 다루는, 제품을 먹고 제품을 즐기는 어떤 이런 미팅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집으로 모여서 제품을 주면서 제품 먹고 뭐가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홈 파티 형식으로 안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해요. 이런 이벤트, 예를 들면 건강관리사 교육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아실리 제품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에 대한 퍼플 캠페인 이런 것들도요 일종의 홈 파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잘 아실리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이런 이벤트를 이용해서 초대를 해서 뭔가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뉴스킨에는 동안클럽이라는 홈파티를 해요. 동안클럽, 화장품을 쓰면서 야 우리 동안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 이걸 해서 우리가 동안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런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호감도가 올라가지는 거죠. 요즘 집에서 뭔가 다시 모여서 파티를 한다는 건 좀 요즘 문화에서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쵸?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독서 스터디를 하는데 독서를 하면서 아실리에 대한 제품을 자연스럽게 거기다 이제 녹아내는 거죠. 아니면 우리 운동 한번 모여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우리 운동, 건강에 대한 스터디를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거기서 아실리에 대한 제품을 건강과 미용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홈 파티예요.